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시 개념 강의 두 번째로 서울대 입시안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인문계열만 먼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입시안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대인재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고 입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입시에서 봐야 되는 것, 대학별 요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인문계열 문과 쪽을 보면 인문대학에서 인문계열은 지역균형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 있고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부는 지역균형,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정시의 일반 전형 이렇게 따로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수시 일반 전형으로 전부 다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대학으로 가면 정치, 외교, 경제, 사회학과 여기는 수시에서 지균과 일반 둘 다 나눠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 사회학과는 지역균형은 없고 일반 전형만 있습니다. 근데 정치, 외교, 경제는 정시에서도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학과는 수시는 일반 전형 하나만 있고 정시의 지역균형 이렇게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는 지역균형,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 전형이 다 있고 정시에서는 이렇게 없는 전형, 지규는 없고 지규는 사회복지학과만 있고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에 사회복지는 없고 그리고 심리, 지리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정보는 수시 일반과 정시 일반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간호대학은 문과, 이과 같이 다 지원 가능합니다. 면접에서 문과, 이과 본인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문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수시 일반 전형, 정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경영대학도 마찬가지 수시 지균, 수시 일반 그리고 정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경제사회학부, 농생대에서 문과학과죠. 여기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로 가면 교육학과만 수시 지역균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도 지역균형 일반 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학과는 딱 수시 일반 전형 요거 하나로만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단계 2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하고 나서 그 중에 딱히 못 보고 다 선발을 11명을 못 채우면 정시로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선발을 원래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서 선발을 안 하는 게 도고교육, 불어교육 여기 선발을 안 하고 나머지는 수시 지균, 수시 일반 그리고 정시 일반 이렇게 다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활과학대학에는 소비자학, 아동가족, 그리고 식품영양의료학과도 문과, 이과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보면 다 정시 지역균형은 다 선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여기도 이제 문과, 이과 다 지원이 가능하죠. 지역균형, 일반 전형, 정시 일반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과별로 보면 어떤 전형으로 뽑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수시 지역균형을 보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일단 학교별로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건데 이게 추천 기준은 이제 고등학교마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성적 순위 됩니다. 예전에는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1등, 2등. 근데 이 중에서 안 하면 이제 3등한테 기회가 가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통 갑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졸업 예정자만 추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재수생, 삼수생은 직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추천 전형 중에서는 보면 이 졸업 예정자로만 추천하는 그런 학교들이 딱 이렇게 제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도 추천이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추천은 전부 졸업 예정자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1단계 3배수 뽑아서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 면접은 30%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심층 면접을 하는데 사범대학은 이 30% 내에 이제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관련한 면접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보통 자기 학생부의 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더 잘해서 좀 서류 성적은 약간 모자라지만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고 근데 대답을 잘 못하면 면접을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더 잘해서 붙기는 쉽지 않지만 못하면 떨어지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위반은. 자,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어요. 3개 영역 합 7인데 탐구 2개는 탐구 2개 평균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3개 합 7이니까 1, 2, 3을 받으면 이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2, 3을 받아도 되고 여기 수학을 꼭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목별로 특별하게 여기 제한되어 있는 거는 학과별로 지정 교과가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문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서 이게 미적계 확통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탐구도 사탐 과탐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도 사실 지역균형으로 문과로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지만 보통 그 관련 활동이라는 게 좀 학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는 과목에 대한 부분도 면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 직윤으로 이과 학생이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1단계 2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 선발이 되고 나면 1단계 성적을 반영하고 면접 절반 5대5로 대부분은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학은 1단계 성적이 100점이고 2단계 면접이 60 그리고 교직 인적성 면접이 40입니다. 자, 일반 전형이죠. 아까 직유는 그냥 면접이 전체적으로 30이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을 해서 면접 영향력이 직윤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4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합격한 경우에 내신 모든 학과를 다 하기는 그래서 좀 일부 중요 학과들을 했는데 내신을 50% 평균을 기준으로 제일 높은 학과부터 평균이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쭉 좀 몇몇 학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윤이 전부 다 평균이 다 높아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2명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니까 내신 평균이 제일 낮은 게 인문계열인데 이게 인원도 많고 한데 1.2고 뭐 경영, 경제, 정치, 외교 다 1.1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은 전체적으로 내신이 조금 더 내려가는데 이거는 이제 추천을 못 받은 학생들이 주로 일반 전형을 지원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면접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면접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내신이 좋아도 그게 자신 없는 애들은 잘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아무래도 학과별로 보면 평균치가 2등급 전후까지 되는 경우를 보면 좀 자사고나 외고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건 뭐 매년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학과별 요 순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 면접 구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일단 제시문에 영어 아니면 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좀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학, 그 다음에 식품영양, 의료학과 요 학과들은
여기 식품영양학 의류는 과학 쪽 면접, 이과 학생이 풀 수 있는 면접이 있고, 문과 학생은 사회과학, 수학 요 면접 문항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문과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수학이 들어갑니다. 수학은 문제 풀어야 되고요. 범위는 수학, 공통수학과 수원, 수투, 확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유전공은 공통적으로 수학, 인문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지문, 그 제시문 중에서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그 이과 학생은 수학, 자연, 수학의 자연, 요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보통 하니까 요렇게 이과 학생들은 보통 면접을 합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그 수학은 무조건, 인문 수학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풀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전 학과들은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생각하는 경우는 기출 문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걸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지역균형은요, 아까 수시 지역균형은 졸업 예정자만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정시 지역균형은 졸업생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요거는 조금 정해져 있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재학생 우선을 줍니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우선으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재학생, 재수생 상관없이 그냥 성적 순으로 합격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기준으로 정시에서 이거는 그 학교에 신청을 하면 되고, 지역균형 점수가 수능 점수 기준으로 그냥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점수가, 수능 점수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수능 점수가 일반으로 쓰기 약간 애매할 때 보통 지역균형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지역균형을 뽑는 학교는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시에서 지역균형은 수능이 60%고 교과평가, 이거는 이제 그냥 서류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 1등급 몇 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평가를 통해서 서류로 40%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류가 A, B, C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점수 기준의 최고점 1등 점수와 최저점 점수 요 차이가 15점 이상이 벌어지면 이 내신 점수 간격이 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형태인데, 지역균형은 이 점수가 생각보다 뭐 많이 벌어지는 편이어서 보통 15점 이상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은 국어가 100을 잡았을 때 수학은 120, 탐구는 80입니다. 이런 비중으로 서울대 정시는 하게 되고, 영어는 2등급은 0.5점 감점, 1등급이면 감점이 없고 3등급이면 이제 2점 감점, 전체 환산 점수에서 빠집니다. 자, 한국사도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4등급부터는 0.4치 계속 감점이 돼요. 그 다음 제2외국어도 1, 2등급은 감점이 없지만 3등급부터 이렇게 감점이 됩니다. 문과는 제2외국어를 다 응시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시 점수가 계산이 되고, 교과평가, 서류평가도 같이 합산해서 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수능 점수가 좀 모자라도 서류에서 A를 받으면 충분히 뒤집어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에 어느 정도 학생부 관리를 수시 위주로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수능도 괜찮다, 그런데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모자랄 때는 지역균형으로 해보면 해볼 만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은 마찬가지 교과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규는 1단계 선발이 없어서 전부 다 그 기준으로 하는데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 2배수를 먼저 뽑아서 얘네들을 서류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점과 최저점 요 점수 차이가 15점이 넘느냐, 똑같이 15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원래 기준으로 보면 15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꽤 많은 학과들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15점보다 더 많이 벌어지면 내신 점수가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점수 반영하는 방법은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반영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년 올해 정시에서 자, 엄매 136 이게 만점이 139였는가 하니까 보통 뭐 3점짜리 하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통은 132 요거는 아마 96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2등급 영어 2등급이면 요거 이제 감점이 있죠. 그 다음에 사탐 생윤에서 조금 틀렸고 사문 한 문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대는 여기에서 반영하는 게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이 100분위는 대략적인 어떤 그 위치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요 확통을 하나 틀렸는데 100분위 98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요 점수대가 안정일 때도 있고 약간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를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2등급을 받아서 좀 감점이 있고 제2외국어도 3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둘 다 0.5점씩 감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 표점 그대로 더하고 수학에다가 아까 120%였죠. 그러니까 1.2를 곱하고 탐구는 요거 두 개를 표점을 더해서 0.8을 해서 요걸 세 개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403.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감점에 해당되는 영어와 제2외국어의 감점을 딱 하면 환산 점수가 402.2점이 된 겁니다. 이 점수는 원래 서울대 경영, 경제 다 그냥 무난한 점수였습니다. 예. 매년 요거는 이제 환산 점수가 요 정도 점수가 무난할 때도 있고 410 근처가 무난할 때도 있고 이건 이제 만점 표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일이 다 뭐 계산기로 두드리기보다는 요즘 뭐 모의 지원하는 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 학교별 환산 점수는 다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수능 성적 입력하면 계산을 해주니까 그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서울대 문과 기준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과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